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본화 기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 이거 말 문제인 것 같죠? 말 문제도 나오지만 이거 다 알아야 뒤에 있는 계산 문제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 얘는 한 문제 풀려면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응용이 없어요. 그쵸? 문제 자체가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원 자체가 난이도이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할게요. 그럼 자본화 기간을 보시면, 자 봅시다. 내가 여기 1월 1일인데 만약에 요때 차입을 했대. 차입. 그럼 이자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떤 것만 차입 원가를 자본화시켜줘? 어떤 것만 비용 처리 안 하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얹어줘? 자본화가 개시되면, 개시되기 이전까지는 이자 비용 처리하지만 자본화 개시되고 나면 자산에 플러스 해준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언제를 자본화 개시 시점으로 볼 건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오시죠. 언제를 자본화 개시 시점으로 볼 건지. 자본화 개시 시점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 때에 자본화 개시된 걸로 봐요. 첫 번째로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야 돼요. 차입 원가가 발생했어야 돼. 이자 비용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돈을 썼어야 돼. 지출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뭐 해야 돼요? 돈만 쓴 게 아니라 공사도 진행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는 시점에 자본화가 개시된 걸로 봐요. 그럼 읽어보시죠. 거기 자본화 기간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 자본화 개시부터 볼게요. 자본화 기간 읽어볼까요? 적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 원가를 당해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는 기간을 자본화 기간이라고 한다.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 원가는 자본화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을 자본화하며 자본화 중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 원가를 단기 비용 처리한다. 또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면 자본화를 종료한다는데 세부적인 사용을 보면 자본화 개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자본화된 걸로 본다고요. 첫 번째로 뭐? 적격 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 돼. 돈을 썼어야 돼. 두 번째로 뭐? 이자 비용 나오고 있어야 돼. 세 번째로 적격 자산을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돼. 이게 뭡니까? 짓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와다? 저희 시험에 이거 쓰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밑에 에디셔널 코멘트 밑에 그 문단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문단 뭐가 나와 있냐면 적격 자산을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은 당해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 활동도 포함한대. 그럼 이 자본화 개시에서 첫 번째로 주의사항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물리적 제작만 자본화 개시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술과 저거 나온 것처럼 관리 활동도 포함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기술 및 관리 활동도 포함한다는 게 여러분 건물 지려면 바로 기공식하고 삽도 바로 땅파 뭐 해야 돼요? 일단 구청이랑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뭐 건축사한테 도면도 받아야 되고 그럼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 받으려고 뛰어다니는 행위 그때부터 보통 우리가 안 하고 뭐 법무사를 끼거나 변호사를 껴서 허가를 받잖아요. 그 법무사를 끼거나 변호사를 껴서 지금 허가를 받기 시작했대. 아직 삽은 안 폈는데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걸로 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낀 시점부터 하고 있는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요 기술 및 관리 활동이라는 게 서류 인가 작업 등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지금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어도 허가를 받으려고 서류 인가 작업을 하고 있다면 지출이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리적인 제작 전에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을 들 수 있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자산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산 또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지 당해 자산의 보유는 필요한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 롯데타워 짓기 전에 롯데가 롯데 땅을 한
한 거의 한 10년, 20년 놀렸잖아요. 그쵸? 그럼 걔네들은 그 딱 놀릴 때 자본화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한다고요. 왜? 실제로 보유만 하고 있는 건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걸로 보지 않아요. 두 번째로 단순 보유는 관련된 활동의 수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실제로 여러분 말 문제로도 나오지만 이게 판단 문제로 나오거든요. 우리 읽어보시죠. 에디셔널 코멘트. 에디셔널 코멘트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좀밖에 안 남았잖아요. 좀 기운을 내시고. 기업이 건설회사와 본사 사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X년 2월 1일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대요. 또한 기업은 본사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X년 3월 1일 날 차입하였고 동일자부터 차입 원가를 발생시켰대. 기업은 건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5월 1일 날 지출하였으며 최초로 지출하였으며 자본화 개시일은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되는 5월 1일이 된다. 왜 5월 1일이겠어? 실제로 일은 이때부터 시작했죠. 돈을 언제 빌렸어요? 3월 1일 날 빌려서 3월 1일부터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있어? 실제로 공사를 시작해 최초로 내가 지출한 게 5월 1일이라며. 그럼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는 게 5월 1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자본화 해준다고요. 따라오시겠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될 때 자본화가 시작된 걸로 봐요. 그럼 우리 계산 문제 잠깐만 볼게요. 네, 423페이지. 423페이지요. 423페이지 사례 연습 2번 한번 읽어볼게요. 12월 31일이 결산일인 주 합격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X1년 1월 1일에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나와 있어요. X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건물 설계와 건물 신축 관련 인가 업무를 했고요.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대요. 밑에 봤더니 최초 지출이 4월 1일 날 있었고 돈도 4월 1일 이전부터 빌렸기 때문에 그때 4월 1일 이전부터 이자 비용이 나오고 있었어. 그럼 자본화 개시를 4월 1일로 봐요? 5월 1일로 봐요? 아니면 다른 날로 봐요? 4월 1일로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리적인 공사 시작뿐만 아니라 서류 인가 작업도 들어간다고. 4월 1일부터 인가 작업을 했으니까 실제로 지출은 4월 1일부터 발생됐고 이자 비용도 4월 1일 이전에 나오고 있었고 최초의 공사와 관련된 활동이 수행된 건 4월 1일부터라고 보면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따져봐야 돼요. 쉽지 않다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 자본화 개시까지 봤고요. 넘겨보시죠. 그럼 넘겨보시면 자본화 중단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자본화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이 중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 어떻게 처리할까? 이건 다시 이자 비용 처리합니다. 자본화를 중단하는 경우요. 중단하는 경우. 그럼 중단하는 경우 여러분 예전에는 문구가 이 중단 같은 경우 예전에 두 개로 나눴거든요. 적극적인 중단, 그 다음에 일시적, 필연적 중단으로 나눴었어요.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건설회사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혼 때 아버님 중동 가시기 전에 신혼 때는 비 오는 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했대요.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 계시니까 비 오면 일을 안 하니까 일찍 퇴근한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일찍 온다고 신혼 때 비 오면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비 오는 날 그렇게 싫어요. 아씨 비 오잖아 아빠 일찍 오면 막 이런다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장마 오고 그러면 장마 끝날 때까지 공사 못 한다고요. 그쵸? 그때 자본화 중단하면 날씨가 너무 야속하잖아. 그쵸? 비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잠깐 쉰다는데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필연적 중단, 옛날에는 그래서 자연재해 뭐 장마 홍수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런 경우에 자본화를 중단해 안 해? 안 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자 비용을 차입 원가에 가산해 준다고요. 하지만 적극적인 중단 뭐냐면 저기 강원도 가는 길 보면 그 호텔 건물 지려고 철고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몇 년째 그냥 방치된 건물도 꽤 많다고요. 그 뭐야 부도나서 그래요. 부도나서. 부도를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재무적 어려움. 재무적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대. 이런 경우에 자본화를 실제로 진짜 중단시키는 게 맞다고요. 그런 걸 적극적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본화를 중단시키는 게 맞아.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에서 문제 어떻게 주냐면 뭐 자연 홍수, 장마가 발생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혹은 거래처가 부도났다. 뭐 이렇게 줬지만 요즘엔 그렇게 안 줘요. 요즘엔 기준서 문구 그대로 준다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본화 중단 읽어볼게요. 적격 자산을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은 자본화 중단. 자산을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도 차입 원가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차입 원가는 미완성된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개발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 원가 자본화를 중단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중단 같은 경우에 자본화를 중단하는 경우가 맞는데 밑에를 볼게요.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차입 원가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시적 필연적 중단보다는 요 문구가 더 많이 나와요. 상당한 기술 및 관리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이 뭡니까? 공사는 비 때문에 잠깐 멈췄는데 이거 공사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거나 비우기 때문에 건물이 막 상하지 않도록 건물을 계속 비로 덮어놓고 있대. 계속.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홍수, 장마 이렇게 줬다면 요즘엔 그냥 저렇게 줘요. 단 자본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자본화를 중단해야 돼, 안 해야 돼? 중단하면 안 돼요. 따라오시겠죠? 밑에도 나와 있지만 또한 자산을 위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죠. 좋아요.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본화 중단이 끝나. 다시 공사를 재개했대. 그럼 다시 이자 비용을 자산에 얹어주면 되는데 천년만년 자본화를 계속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본화를 종료하는 시점도 있을 거라고요. 언제 자본화 종료하겠어요? 네? 그거 완성됐을 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본화를 종료시키겠죠. 그 얘기가 나와 있다고요. 교재 읽어보시면 자본화 종료. 적격 자산을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 자본화를 종료한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언제 종료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본화를 종료한다고요. 그쵸? 근데 얘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우리 교재 읽어보면서 같이 하시죠. 두 번째 거 보시면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당의 자산을 위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화 종료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건물은 다 줬는데 후속적인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결혼하기 1년 전에 오피스텔 얻어갖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대에 있는 거였는데 제가 입주할 때 오피스텔이 이제 완성돼서 갓 입주한 오피스텔이었다고요. 완전 새 오피스텔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임대료를 계속 냈거든요. 임차료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새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뭐가 많을까? 하자가 엄청 많아요. 책도 초파는 하자가 많은 것처럼 오타가 많은 것처럼 그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하자가 많다고. 그래서 한 1, 2년은 하자보수 사무실이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입주민이 거기 가서 계속 신고를 해주거든요. 그쵸? 저도 하자보수 엄청 하러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하자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나한테 지금 뭐 받고 있어? 임대료 받고 있죠. 그럼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후속적인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자본화는 종료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일부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일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일부만 완성됐대.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좀 나눠봐야 되냐면 부분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기 잠실에는 롯데타워 보면 롯데타워랑 롯데몰이랑 같이 짓기 시작했는데 롯데몰이 먼저 완공됐다고요. 에비뉴엘이랑 그쪽이.
그래서 걔네들은 1년, 2년 전에 미리 영업을 시작했고 롯데타워는 2년 후에 완공이 됐다고. 그럼 둘 다 자회원가 자본화가 일어나고 있을 건데 롯데몰은 완성이 됐어. 이거 타워 완성 안 돼도 롯데몰에서 수익 돈 낼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종료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 부분 사용이 가능하다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종료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 근데 봐봐. 포스코야. 용광로 짓고 있대. 용광로 앞에 용광로 이거 고로까지 완성이 됐대. 근데 용광로 완성이 되면 뭐해? 샘을 붓는 길도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전체가 완성될 때까지는 부분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본화를 종료하지 않겠죠. 부분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읽어보시면 적격 자산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건설활동 등을 진행하는 경우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본화를 종료한다. 단 전체가 완성되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 전체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본화를 한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